8.15 머리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가 청명이라고 합니다. 24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그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4월 5일 하면 식목일이 기억이 납니다. 꼭 식목일 전후로 해서 비가 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추워질까, 언제 따뜻해질까 우리가 기다려 보고 있지만 항상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어김없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이러한 오묘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에서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영향도를 보여주는 하루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정책 부분이 일부 변화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찐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몇몇 종목의 관심권에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종목 내에서 오늘 장 조정을 받았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려볼 만한 또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하루 종일 핫한 이슈였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하는 대로의 이번 실적은 좋지 않은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추정치가 대략 한 1조 원 내외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요. 지난해 1분기 실적이 14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1조 원 내외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축소된 영업이 잘 안 된 상태에서의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모두의 청명 말씀을 드리면서 어김없이 24절기의 상황은 그 시점이 됐을 때 항상 돌아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과 상황을 영업이익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의 지난 2013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매년 영업이익치의 흐름에 대한 내용과 주가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2013, 14, 15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대략 한 20조 원 내에서 형성이 되었죠.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2017년, 18년 이 시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역대치를 기록하면서 59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의 영업이익을 아직까지도 상회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축과 팽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도체 경기가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영업이익이 59조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27조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한 2년이나 2년 반 주기를 이제 시기로 해서 교체를 해주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서버 반도체 주기도 대략 한 2년에서 길게 한 3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교환하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주기 산업 또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18년 19년 주가 상황과 영업이익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하반기 그리고 2019년 연초에 주가 4만 원
주가의 상황 하에서 저점을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최악이라고 판단되었던 2019년 내내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오히려 실적은 안 좋았지만 주가는 상승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8년 19년과 지금의 상황과 한번 등치해서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지난 2021년도에 52조 달성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3조 원의 실적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 1조 원 내외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기록된다라는 그 예상 추정치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대략 12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7조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52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도 지난 연초 그리고 지난 9월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래에서의 가격 진행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가격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과 시장의 30포인트 넘는 과정에서의 지수 하락 과정에서의 모습은 내일 진행되어지는 실적 발표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장에서에 대한 그 지수 조정에 대해서 선반영 성격으로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이한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 선물 옵션에서, 특히 선물 분야 그 동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그 큰 물량에 대해서 매도와 매수를 교차해서 진행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 내일 실적치에 대한 해지성 거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만 개가 넘는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수량에서의 매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하게 많은 수량이었지만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미리 해치성 개념에서의 매수 매도가 진행되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체 큰 사이클에 대한 그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죠. 4월 같은 경우는 2500 라인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이번 주와 그리고 길게 보자면 다음 주 중반까지의 상황 하에서 매물 소화 과정의 흐름을 거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4월 하반기까지 지수 2600포인트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 6, 7, 8 이렇게 해서 주가 횡보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대응한다라면 현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수의 고점, 시장의 고점 대략 한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한 시장 시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의 변경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앞서 지난 제가 그 찐시황, 지난주 목요일 찐시황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지난 앞에 2500에서 2450포인트 수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주간 단위로 해서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의 시장 흐름은 오르고 내림의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늘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났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선반영되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음 주 특히 내일 삼성전자 실적 그 예상치 발표가 있지만 다음 주에 또 미국에서
중요 지표들이 몇 가지 나올 그 예정에 있죠. CPI가 다음 주 그 12일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구간까지 해서는 시장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가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6일 동안에 이틀 하락했고요. 4일 주가 상승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상향화되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봤고요. 미국 시장에서 최근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그 경제 지표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금융시장에서의 그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체크 포인트라고 한다면 기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고용하고 물가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3.5%의 실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물가는 즉 금리죠. 인플레이션과 물가는 금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용과 물가 두 가지 이거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재정 담당자들이 정책을 펼쳐가는 겁니다. 고용은 최근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3.4%에서 지난달 3.6%로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그 실업률이 이제 추가로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략 예상치로의 실업률을 판단해 보게 되면 3.6에 3.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실업률 상태에서 조금씩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죠. 여기에 물가, 금리 상황을 살펴보게 될 때는 금리는 비교적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내에서의 미국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4% 고점 수준을 찍어주고요. 최근 내 3% 하단부에서 안정화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에서 지금 현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물가는 잡은 것 같아. 지금 현 수준에서의 경제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그동안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추구하면서 물가는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고용시장이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최근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촉발된 기업들이 해고가 진행이 되었고요. 해고 상황에 대해서 고용시장이 최근 들썩들썩 하면서 불안한 징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미국에서는 이제 정책을 달리하겠죠. 기존의 정책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물가를 압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가가 잡혔습니다. 3% 하단부에서 물가는 잡혔기 때문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 주요하게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죠. 고용에 대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갈 때에는 당연히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의 정책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의 그 정책을 진행할 때는 첫 번째로의 에소스 투자 내지는 건설 경기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금리 상황입니다. 최근 내에서의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3% 하단부에서 안정화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 4%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는 하향 안정화 추세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시장에 끌어와서 우리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이면에 환율 동향에서의 흐름들이 최근에 그 시장에서 주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에서도 8원, 9원 정도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전체 그 최근 내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파월이 지난 3월 23일 FOMC 회의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동안은 금리 정책으로의 물가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통화 정책으로의 물가를 잡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물가를 잡았지만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은행권에 대한 불안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대량 해고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금리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최근 내에서의 흐름 자체가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의 고점 라인까지 움직임이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주시장에 영향을 줬던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점에서의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요인으로서 하방 압력으로의 요인으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국내 주식시장과 상단부에 있는 그림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종합지수 흐름이고요. 하단부에 있는 그림은 원달러 환율에서의 가격 변화에서의 흐름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600원의 고점을 찍어주고 두 번째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환율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볼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환율 동향에서의 흐름을 예상해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주요한 내용으로의 진행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은 좀 더 진행이 된 이후에 하락으로의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의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에서의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주시장에서의 모습 또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에 있어서 시장은 좀 정체되고 매물 소화 과정 흐름에서 2,500과 2,45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 흐름적 측면에서 앞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전체 시장은 돌파를 위한 과정 전 단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지금 현재 진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의 상황은 2,450 하단부를 지지해서 전환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흐름과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주요하게 핵심적인 내용은 이 그림과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 현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장에서의 최근 내에서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극복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 이를 통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의 시장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 시장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주가 상황이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한 5% 정도의 주가 하락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추세에서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 엔지니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단기 변동성 구간에 들어왔고 탄력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차 매도 관점에서의 가격 구간은 33,000원에서 35,000원 사이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1차 매도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나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아직 고점 라인을 만들어주지는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흔들림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제가 오늘 오전장에서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늘 장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상승으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해당 주식이 꼭 떠야 되는 자리가 있죠. 떠야 되는 자리에서 주가가 뜨지 못하면 반대의 흐름으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떠야 할 자리에서 뜨지 못하고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조정의 폭이 좀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 흐름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상황을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주요하게 판단했던 가격이 35,500원의 가격입니다. 해당 시점에서 주가 상황의 흐름은 여기 가격에서 보는 시와는 같이 37,50원이었고요. 35,500원의 가격을 지지했을 때에는 이 종목이 오늘 내일 해서 주가의 원래의 위치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5,500원의 가격을 주요하게 판단해서 해당 흐름에 대한 그 조정과 또는 다시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35,500원을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제자리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의 진행이 나타나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흐름에서의 기간과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모습에서의 진행입니다. 이때는 가격 수준에서 29,000원 수준까지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동평균선의 전환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도 쉽게 제가 차트의 흐름을 판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장중의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종가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서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상향화되어 있지만 한번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온 이후에 이 형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주가 상황 하에서 꺾임의 흐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내에서의 이 박스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러한 신고가 영역의 종목이 꺾이기 위해서는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상단부에서 아주 강한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가격 슈팅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 여전하게 지금의 거래량 수준이 매도의 흐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전하게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의 시장 접근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삼성 엔진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은 보유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보유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다 라고 했을 때는 대략 그 29,000원 전후로 해서 상방에서 조금씩 추가로의 진입을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에서의 섹터는 PCB 업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CB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공업 기술 뭐 이런 시간에 보면은 인쇄회로 기판을 납땜으로 막 이렇게 뭔가 기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기계가 그 회로 기판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서의 그 인쇄회로 기판 PCB 업체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강한 종목이 이수 페타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22년 그리고 2021년을 통해서 그 전기차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이때 그 TV 교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도 이때 주가도 많이 움직였고 게임 시장도 이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OTT 시장. 넷플릭스나 다른 이제 채널에 대한 OTT 시장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PCB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 추세가 좀 하향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러한 과정에서 종목 간의 옥석이 구별되는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최근 내에서 이제 그 챗 GPT 관련해서 수요가 기대된다라는 새로운 이제 그 수요가 생기면서 주가 상승에서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로의 종목을 한번 판단했을 때 과연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PCB 업체 내에서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심텍에 대해서 관련 업종에 대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대덕전자 외국인 비중이 지금 현재 14%, 15%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PBR 측면에서 3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최근 내에서의 실적 추세를 판단해 봤을 때 여전히 실적 상향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의 판단을 해볼 때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에서의 주가 상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당 가격 내용과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대덕전자 최근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 그 매매 관점에서 주가가 바닥권에 대부분 1단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단계 상승 이후에 눌림목 과정을 대부분 진행되는 형태로 해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앞서 주가 흐름에서의 패턴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하단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골드가 난 이후에 히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의 패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대덕전자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골드가 한 차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히든 골드가 만들어지면서 주가 흐름에서의 모양을 만들어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1차적으로 1단계 상승 강하게 뻗어졌고요. 그리고 최근 4, 5일 걸쳐서 조정을 받아주고는 있지만 최근 내에서의 그 지지 저항선 판단 가격 구분 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지지 라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흐름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현 시점에서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대덕전자의 주가 상황은 어떠한 흐름이고 오늘 종가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종가 상황에서의 대덕전자의 흐름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천식이 이제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수액을 여러 차례 맞았고요. 또 그 병원에서 준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부 약에 지금 취해 있는 상태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많이 변해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목소리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약을 이제 계속 이제 먹고 있어 가지고 목이 좀 천식과 이제 그 약으로 해서 목소리가 좀 변형됐다라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휴식을 좀 취하면 좀 나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예전과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이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덕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내에서 거래량 상태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쫓아가는 흐름으로서 따라잡는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바닥권에 진입해서 1차의 흐름에서 바닥 탈출 시도 이후에 눌림목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두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 진입이 가능한 그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에서 진입 시점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이나 전체 그림에서의 흐름 또한 우상향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 수준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 그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종목 그 문의 중에서 DB 하이텍을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DB 하이텍에 대해서 문의를 줘서 채널 라이언께서 DB 하이텍 매수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장중시황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면 큰 무리 없겠지만 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해도 관계없겠죠. 하지만 최근에 탄력이나 움직임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사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DB 하이텍 해당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서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접근한다든가 또는 시장의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해당 주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기사화 많이 됐지만 강성주주펀드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7% 이상의 지분을 참여해서 주주 제한을 통해서 해당 주가의 그 상승을 이제 유발시키는 형태에서의 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 내에서의 주가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재료 가치 측면에서 그리고 회사 내재 가치 측면에서 DB 하이텍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살펴볼 때 지금의 가격은 적정 수준, 그러니까 해당 회사의 가치적 측면에서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동력, 추가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추가 상승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어떤 뉴스에 의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추동력이 발생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강성주주 펀드가 들어와서 주가 상승 요인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점 외에는 추가 상승 동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상담 내용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관점의 접근이 아니고요.
주가가 여기에서 치고 나가게 되면 그냥 보내는 겁니다. 나오고는 인연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보내는 관점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은 여기서 정체되거나 흐름의 가격이 옆으로 눕는 형태가 됐고, 이 과정에서 21일평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다시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의 시점이 아니고요, 가격보다는 기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권에 두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채널 라이언께서 문의하신 대로 DB하이텍 매수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 매수는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도 그렇고요, 그 컨디션 측면에서 그렇게 베스트인 상태가 아니어서 오늘 방송은 그렇게 길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까지 오늘 방송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뵈면서 좀 더 좋은 컨디션, 좋은 상태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8.15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